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정치 테러 이것도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예. 그 전현희 위원장하고 네. 이제 그 많은 위원분들이 음. 열심히 활동하고는 있어요. 고발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잘못된 부분 찾고 있는데 이제 뭐 워낙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선거철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슈가 흐트러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 후에도 좀 네.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너무 좀 부실하게 수사가 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첫 이제 공판 준비기일 열려가지고 또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그 피의자 지금 재판석에 앉아서 한 그런 상황을 묘사한 기사를 보면 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재판 기일에 임했고 또 변명문 공개해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검찰에서 볼 때 공소장이나 이런 내용을 볼 때 뭔가 영웅 심리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그 자신의 환경 여기에 대해서 좀 범행을 저지른 그런 동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김 씨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해왔고 내 소신에 따라서 이런 범행을 했는데 왜 내 주변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신과 그 피의자의 생각과 테러범과의 생각과 다르게 조사 결과, 수사 결과 나오고 재판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신상부터 공개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위중한 사건이 아니다. 이분이 정말 그 흉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네. 정말 제가 뒤에 있는데 밀릴 정도로 세게 찔렀어요. 정말 아니 넥타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셔츠 카라가 아니었으면 네. 돌아가실 상황인데 야,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벽지가 칼로 찔러가지고 뜯어진 모습도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 정말 집요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한 건데 그게 정말 어떤 위중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저희가 황당하고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고 은폐 축소 기도가 아니 물청소가 말이 됩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네. 예, 그래서 이번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제 행정력의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덮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는 거고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 뭔가 총선 후에 저희가 어떤 총선에 다수당이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국정조사든 뭐든 사건 자체에 대한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총선 공천 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많이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관심에서 멀어졌지만은 이것도 과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프로세스로 물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상 정보 공개는 또 왜 안 된 것이고 그렇죠. 변명문 공개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수사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실 경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고 뭐 40대시니까 청년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카이스트 대학생이 졸업생이 입틀막을 당해서 끌려나오는 모습 그것도 국회의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졸업생 학생이 근데 끌려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또 카이스트 대학생 당적은 또 발표를 하대요? 아, 참네.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야, 뭐 이런 그거는 식으로. 또 귀신같이 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기준이 맨날 바뀌어요. 우리 정부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자신이 없다.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 할 줄 아는 게 시선 돌리기, 그 다음에 음, 사람 잡아놓는 그런 수사하고 구속하고 네. 사건 넘기고 이런 것뿐이 없다 보니까 아, 어떤 결과물을 못 내놓잖아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새만금 잼버리 사건 보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막 보이스카웃 했대요. 네. 그래서 보이스카웃 옷 그냥
쫄티처럼 입고 그 행사 개막식 예, 예, 행사했는데 그렇게 행사 준비가 됐어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못 믿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도 못 믿고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어떤 폭망의 정권 폭망의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매사 자신이 없고 피해 의식에 이렇게 쩔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람 잡아놓는 기술만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자극에도 네. 과잉 대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저는 없다. 제가 이제 요번에 정말 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요번 네. 의대 정원 관련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세라는 말을 썼어요. 의세. 의세. 예, 이게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발음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네,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발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의세를 달고 사는 거죠. 이 그럴 의사들 것이다. 가만두면 안 돼. 의사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게 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 새 X. 예. 이 새 X를 예. 달고 살았대잖아요. 그게 결국은 본이거든요. 어떤 대통령도 뭔가 이제 이 뭐냐면 의사들이 가장 지금 화가 난 부분은 뭐냐면 의대 정원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게 아니고 네.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너네 한번 법만 어겨봐. 아하. 너네 뭐만 꼬투리만 걸려봐. 네. 바로 우리가 처단할 거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명을 구하는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검사들만 우리나라에서 사람이고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될 범죄 협의자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다 그냥 범죄 혐의자로 처단하겠다. 이런 걸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처음엔 국민들이 선호하죠. 그런데 총선 지나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겼다. 네. 국민 대다수가 소환받고 왜냐 공포로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공포로 입을 정치하고 틀어막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이번에 어떤 언론에서 아무리 그렇게 왜곡을 해도 심판 받을 수뿐이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이념 전쟁 그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쭉 갔지 않습니까? 뭐 패거리 카르텔 이 얘기도 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또 뭐 종북 뭐 이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하면서 이념 전쟁 가다가 지금은 민생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민생 토론회 하고 이념 얘기는 거의 이제 안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으로 뭐 얼굴을 이제 바꾸는 상황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총선을 생각해서 좀 많이 자제하고 있다. 많이 뭐 준비하고 있고 총선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왜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안철수 의원 그 네. 의대 증원이나 게임 경기장 얘기했듯이 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책이란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정말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경기도 있을 때 대표님 제일 처음에 가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거는 뭐였냐면 네. 청소년 방어원들 휴게 시설을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한 11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도청이 커서 분산돼 있어 다 가서 사진 찍고 했는데 물론 이제 경기도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설물이 잘 돼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장소가 좁고 지하거나 옥상이거나 뭔가 좀 가설 건축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지하에 있는 건 지상으로 옮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설 개선을 했고 거기서 네.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산하기관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 경기도 시군구에도 통보를 해서 시군 평가할 때 반영을 했고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당 대표 되시고 네. 민주당 당사에 와서 네.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그 청소년 방어원들 휴게실을 방문해서 그걸 이제 지상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예. 정책적인 면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어떤 벌써 저희가 그 시작한 지가 2018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청소년 방원들은 잘 말씀을 못하세요. 이런 걸 개선해야겠다, 저런 걸 개선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네. 그렇게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가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지켜보지 않으면 주로 허위 보고가 많이 올라와요. 잘 되고 있다. 아니 실제 가보면 잘 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직접 가봐야 됩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윤 대통령이 졸업생의 말을 거기서 현장에 들었으면 박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겠죠. 그걸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내가 그럼 저 사람하고 어떤 인원에 대한 결의가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를 듣고 정치라는 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 경청. 얘기를 하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론화된 정책을 펼치고 아니 그게 안 되고 그냥 끌어내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전 국민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어떤 그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언론에서 아무리 뭐 한동훈 윤석열 장관의 긍정적인 모습을 해도 국민들은 그런 폭력을 자기들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들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현택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 지난 1일이죠. 분당에서 있었던 의료개혁 토론회장 들어가려다가 그 뭐 이제 초청받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막히는 과정에서 또 이틀막당해서 이분 끌려 나오는. 고발하신 분이에요. 헬기 특혜 의소했다고 고발하신 분인데 이렇게 끌려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막 뭔가 폭도처럼 아니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인 의대 정원 안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네. 너네 법 어기면 내가 다 처벌할 거야. 너네 법 어긴 범죄 혐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